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 지난 영상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지급금의 세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의 세무 리스크는 화면에서 보다시피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실제 이자 금액과 법인이 수령한 이자 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무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말이 나오죠? 가지급금의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1,000만 원을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3월 1일 또 1,000만 원을 법인으로 빌렸다면 12월 31일 가지급금의 적수는 67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정이자율 4.6%를 곱하고 365일을 나누면 인정이자는 84만 5,643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법인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합니다. 가중평균 이자율이란 법인의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차입금을 제외한 총 차입금에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 총액을 총 차입금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기에 편의상 당좌대출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의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잡힌다면 빌려간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빌려간 사람이 정확하게 판별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고 근로소득세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정확하게 지급한다면 미지급금 인정이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인정이자도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의 자금으로 낸 것이기에 세금 부담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자를 내거나 인정이자를 내지 않고 상여 처분받아서 소득세 부담이 커지거나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고 가정해서 법인세 증가액과 소득세 증가액을 계산해 보시죠.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지급금 10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가 4,600만 원이고 이는 법인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법인세율을 20%라고 하면 납부할 법인세가 920만 원입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4,600만 원입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되었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겠지요? 근로소득세율을 30%라 가정하면 1,380만 원입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 합산해서 2,3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실제로 주주나 임원, 종업원 등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영업비 등으로 증빙 없이 지출한 것이라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경도 못 해본 금전에 대해 세금만 내는 셈이 되겠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다가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은 이를 송금, 즉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업무 무관 가지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 중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으로 다시 송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빌려다가 대표이사 가져가서 쓴다면 차입금 중 이 부분에 해당한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서 인정이자 입금 산입,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증가에 이어 지급이자도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가지입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서 받을 금전을 못 받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렇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손상각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상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부실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입금은 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유리하겠지만 징역, 상속, 가업승계 등을 할 경우에는 불리하겠지요. 건설업 등은 연말에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지입금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 항목에 있지만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실질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어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에는 배임 및 횡령으로 볼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가지입금은 법인과 대표이사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은 이를 해결하는데 골머리가 썩고 있는 것이고요. 김프로는 가지입금을 해결한 많은 사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입금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